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대구대학교 개교 70주년을 준비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 오늘이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엔 혼란과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치며 더욱 단단해진 대구대학교의 모습을 함께 봤었죠. 네, 정말 격동의 시기를 거쳐왔죠. 오늘은 1994년부터 대구대가 환갑을 맞이하던 2016년 무렵까지 약 20년간의 변화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그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지나서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는 질적 변화를 모색하던 아주 중요한 전환기였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그 공육 분야별 변화와 발전상 PDF 발췌본을 보니까요. 특히 학과 편제나 정원 변화가 정말 역동적이더라고요. 네, 그 자료가 바로 당시 교육 환경과 사회 변화의 파도 속에서 대구대학교가 학문 구조, 그러니까 단과대학이라 학부, 학과 편제, 그리고 학생 정원을 어떻게 조율하면서 스스로를 혁신해 왔는지 그 생생한 기록을 담고 있거든요. 아, 마치 대학이라는 유기체가 시대에 맞춰 숨쉬고 적응해온 과정 같아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네요. 그럼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대구대학교가 60세가 되기까지 어떤 학문적 지형도를 그려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변화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면요. 1994년. 이때는 이전 시대의 급격한 팽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 같아요. 총 12개 단과대학에 70개가 넘는 학과, 정원은 3,700명. 네, 그렇죠. 그렇죠.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그 양적 팽창 이후에 1994년은 일종의 숨고르기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큰 틀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가 1995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료에 공과대학의 3개 학과, 그러니까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가 전기전자공학부로 통합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 유명한 학부제의 시작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하. 그 학부제라는 게 유사 학문 분야를 묶어서 교육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입학 후에 좀 폭넓게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할 기회를 주려는 그런 시도였죠. 당시 교육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농과대학 이름도 자연자원대학으로 바뀌었네요. 네, 그것도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뭐랄까 농업 중심에서 더 넓은 자연자원 전반으로 학문 영역을 확장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고요. 이런 흐름이 1196년에는 더 가속화된 것 같아요. 가정대학이 생활과학대학으로, 주생활학과가 주거환경학과로 이름들이 바뀌고 또 자연자원대학 내의 4개 학과도 자연자원학부로 통합되고요. 맞습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들은 이름도 바뀌고 컴퓨터 정보공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정원도 늘었고요. 전체 정원도 조금 늘었네요. 3,720명으로. 맞아요. 학부 통합과 명칭 변경이 확산되면서 대학이 사회 변화, 특히 산업계 수요에 발맞춰서 학문 체계를 능동적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에 본격화되는 거죠.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컴퓨터, 정보통신, 이른바 IT 분야의 부상이 아주 두드러지죠. 네, 보이네요. 그리고 가정, 주생활 같은 전통적인 명칭이 생활과학, 주거환경처럼 바뀐 것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1997년, 98년으로 넘어가면서는 변화의 폭이 훨씬 커지는데요. 유아 특수교육과 재활과학과, 자동차 공학 전공 같은 새로운 학과들이 막 생겨나고 야간학과나 전공도 신설되고요. 네, 이때가 또 정원도 1997년엔 230명, 98년에는 무려 440명이나 늘었어요. 와, 2년 사이에 670명이나 증가한 거네요. 네, 이 시기는 다시 한번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동시에 학문 분야가 굉장히 다양화되는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복지, 재활, 공학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졌고요. 또 대구대의 강점인 특수교육 분야도 세분화, 그러니까 유아 특수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거죠. 아, 그렇죠. 경찰 행정, 국제관계, 환경, 레저 같이 당시 막 떠오르던 분야의 학과 신설도 눈에 띄고요. 사범대에서는 유사학과들을 묶어서 사회교육학부, 과학교육학부 이렇게 통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9년, 이 해는 정말 대격변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거의 모든 단과대학의 학과들이
학부나 아예 대학 단위로 통합 모집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 대대적이었죠. 인문대는 어문학부들로, 법대는 법학부 하나로, 심지어 행정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은 대학 전체를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서 신입생을 뽑았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좀 놀라운데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죠. 1999년은 대구대 편제 역사상 그 학부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 방향하고 맞물려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폭을 극대화하고 학문 간 융합을 촉진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반, 단과대학 전체를 하나의 모집 단위로 묶은 것은 그만큼 학문 간 칸막이를 허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사실 실제 운영에서는 이후에 여러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겠죠. 관광통역, 멀티미디어 같은 새로운 전공이랑 야간 과정도 신설되고 정원도 또 200명 늘어서 4,590명에 달했으니 정말 변화의 정점이었죠. 그리고 보건과학부라고 3학년 야간 특별 편입 과정에 생긴 것도 고령화나 건강 이슈 부상을 반영한 움직임이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학부 중심 체제가 이어지네요. 2000년에는 스포츠 건강과학, 인터넷 공학 전공이 생기고 일부는 학과군이라는 조금 다른 형태도 등장하고요. IT 관련 학부는 계속 커지는 것 같고요. 정원도 조금 더 늘었네요. 4,630명. 네, 그 IT 버블이라고도 불렸던 시기답게 정보통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학부를 대형화하는 추세가 이어집니다. 학과군은 학부와 학과의 약간 중간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부제의 유연성은 유지하면서도 좀 더 세분화된 운영을 시도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2001년에는 생활과학대학이 조형예술대학으로 바뀌면서 디자인, 영상 관련 전공들이 생겨나고 법과대학은 단과대에서 학부로 조정됩니다. 정원도 또 늘어서 4,750명. 와, 이때가 정원상으로는 거의 최고치에 근접한 시기 같은데요. 맞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 강화와 함께 법학 분야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학문 분야별로 강약 조절이 이루어지고요. 또 야간 강좌가 점차 주간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되는 흐름도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듬해 해인 2002년, 2003년은 비교적 좀 숨을 고르는 시기였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변화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4년에 다시 큰 움직임이 있네요. 공과대학이 공과대학하고 정보통신대학으로 분리되고 거대했던 정보통신 관련 학부들이 다시 3개 학부로 나뉩니다. 네, 정보통신 분야가 너무 커지니까 전문성을 강화하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단과대학으로 공립시킨 거죠. 동시에 너무 비대해진 학부는 다시 기능별로 분화시키는 조직구조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대로 자연과학 분야 학부들은 자연과학부 하나로 통합되었고요. 네, 그건 기초과학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고요. 성장과 분화, 통합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005년 입학 정원이 4,745명으로 드디어 정점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미로운 건 정원은 최고인데 통합했던 특수교육학부가 다시 4개 학과로 분리되고 많은 학부들이 학과군으로 변경된다는 점이에요. 자연과학대학은 생명환경대학으로 이름도 바뀌고요. 뭔가 내부적으로는 재조정이 시작되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2005년은 정원상으로는 정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학부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재조정기에 들어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대구대의 핵심 역량인 특수교육 분야를 다시 학과 단위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상징적이죠. 그렇군요. 학부에서 학과군으로 변경이 많아진 것은 그 광역화된 학부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 학과 정체성이나 학생 소속감을 고려한 절충안을 모색한 결과일 수 있고요. 생명환경대학 명칭 변경은 BT, 그러니까 생명공학, ET, 환경공학 분야의 부상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럼 2006년부터 시작되는 변화는 이런 배경에서 이해해야겠군요. 입학 정원이 갑자기 200명가량 줄어서 4,553명이 되고 이 규모가 2011년까지 쭉 유지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자료를 보면 정말 많은 학부나 학과군이 다시 개별 학과로 돌아갑니다. 거의 1999년 이전 모습으로 회귀하는 듯한 느낌까지 드는데요. 네, 2006년은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전국적인 학령 인구 감소 추세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죠. 동시에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학부제의 장단점을 평가하면서 학과 중심 체제가 갖는 전문성 강화나 학생 만족도 제고 측면을
다시 고려하게 된 겁니다. 아마 대규모 학부 운영에 따른 소속감 부재라던가 심화 교육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야간 정원도 대폭 축소돼서 주간 교육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이때 재활과학대학이 대명동 캠퍼스로 이전한 것도 눈에 띄네요. 이것도 특성화 전략의 일환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재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캠퍼스를 활용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좀 더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2007년 이후로는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내부적인 변화가 계속됩니다. 골프 산업, 세무, 호텔 경영 같은 좀 실용적인 분야의 학과나 전공들이 생겨나는데 기존 학과 정원을 조정해서 만들었다고 나오네요. 네, 총 정원이 묶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려면 기존 분야의 정원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학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사회 트렌드나 취업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죠. 2008년에는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이 생기는 반면 사범대 치료특수교육과나 야간 물리치료학 전공은 폐지됩니다. 학과 분리는 계속되고 특수교육적 정원은 늘고 영어 영문학과는 줄어드는 조정도 있었고요. 대학의 강점,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나 재활은 더 강화하고 국제화, 즉 한국어 교육이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효율성이 낮거나 수요가 줄어든 분야는 과감히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더 뚜렷해지는 거죠. 네, 영어 영문학과 정원 감축은 당시 인문학 전반의 위기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2009년에는 법학부에 공공안전법학 전공이 생기고 사범대 사회교육학부도 다시 3개 학과,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지리교육과로 분리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아까 그 유전공학 전공이 분자생물학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2011년엔 또 의생명과학과로 바뀌네요. 네, 맞아요. 학과 이름 하나에도 시대 변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학과 명칭 변경은 해당 학문 분야의 정체성을 시대 변화나 연구 동향에 맞춰서 계속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반영입니다. 유전공학에서 분자생물학, 그리고 더 포괄적이고 응용적인 의생명과학으로의 변화는 생명과학 분야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법학 내 세부 전공 신설이나 사범대 학부 분리 역시 전문성 강화 추세를 보여주고요. 2010년에는 또 한 번 큰 변화가 있네요. 교양대학하고 자율전공학부가 신설되고 드디어 간호학과가 생깁니다. 네, 이때 간호학과가 생기죠. 이걸 위해서 기존 58개 학과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188명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나 봐요. 네,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율전공학부 신설은 1999년 학부제 도입 취지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도 최근 대학가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인재를 키우려는 시도죠. 네. 그리고 간호학과 신설은 고령화와 보건의료 수요 급증에 대응한 아주 핵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이 시기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하는데 기존 학과 정원을 대폭 조정하면서까지 추진했다는 점에서 대구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양교육 강화를 위한 교양대학 설립도 대학 교육의 기초를 다지려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고요. 2011년에는 작업치료학과가 새로 생기고 간호학과는 보건행정학과와 함께 간호보건학부로 묶입니다. 공대 쪽에서도 학부 통합과 분리가 또 있고요. 재활 보건 분야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작업치료학과 신설로 재활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넓히고 간호보건학부 통합으로 관련 분야의 시너지를 높이려는 모습입니다. 공학 분야 역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서 계속 재편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살펴볼 마지막 해인 2012년입니다. 행정학과, 무역학과, 건축공학과 야간 과정이 폐지되고 간호학과 정원이 20명 늘어납니다. 총 입학 정원은 10명 소폭 감소했네요. 4,543명. 그리고 전자공학부가 전기공학부로 이름이 바뀐 것도 보이고요. 네, 야간 과정 축소나 폐지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간호학과의 중요성은 정원 증원으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총 정원 감축은 학령 인구 감소라는 큰 흐름에 대학이 계속해서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학과 명칭 변경, 그 전자전기로 바뀐 것은 학문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노력이고요. 와, 정말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대학교의 학문 구조는 정말 쉴 새 없이 변화해 왔네요. 안정적인 시작에서 과감한 학부제 실험과 양적 팽창의 정점을 지나서 다시 학과 중심 체제를 회귀하면서 정원을 감축하고 핵심 분야를 특성화하는 과정까지 대구대가 60년의 역사를 쌓는 동안 정말 치열하게 스스로를 혁신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시대의 요구와 교육 환경 변화라는 파도에 맞춰서 끊임없이 방향을 틀고 노를 저은 여정이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이라는 큰 방향 아래 학문 간 경계를 허물었다가, 즉 학부제죠. 다시 전문성의 깃발을 세우기도 하고, 이건 학과 분리고요. 또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길, 신설학과를 만들어 나갔죠. 네. 어쩌면 지난 시간 살펴본 혼란과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다져진 내공이 이런 역동적인 변화를 뒷받침하는 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다녔던 혹은 관심을 가졌던 학과의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학과와 합쳐지고 나뉘는 과정을 발견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대학 조직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편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지식과 인재를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그 변화의 궤격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대구대학교만의 기록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고등교육 전체가 겪어온 변화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대구대학교가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특수교육, 재활, 사회복지 이런 분야를 어떻게 살리고 또 시대적 요구, IT나 BT, 디자인, 간호 같은 분야에 어떻게 부응하며 길을 찾아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의 역사를 가진 대구대학교 70주년을 앞둔 지금,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학문 지형도를 그려나가게 될까요? 늘 스스로를 바꾸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만큼 인공지능 시대, 또 다른 미래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를 놀랍게 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고